어르신, 혹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하셨습니까? 전기포트에 물을 팔팔 끓이고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물에 꿀을 한 스푼 넣어서 후후 불어가며 드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멈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그 따뜻한 꿀물 한 잔이 사실은 매일 아침 어르신의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립보건원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6명이 이미 만성 콩팥병 징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자신이 위험한 줄도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어르신의 콩팥 나이가 반드시 달라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저는 20년 동안 신장내과와 내분비내과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최동현 박사입니다. 매일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뵙다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손에 꼭 쥐고 오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보온병입니다. 안에 뭐가 들었냐고 여쭤보면 열이면 열, 모두 뜨거운 꿀물이라고 하십니다. 몸에 좋으라고 매일 아침 정성껏 챙겨 드신 것인데 사실은 그 방법이 콩팥을 더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걸 아직 모르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저는 바쁜 진료 시간에 다 드리지 못했던 진짜 이야기를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콩팥을 생명의 뿌리, 즉 신장은 선천지본이라 하여 우리 몸 전체의 기운을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장기로 여겨왔습니다. 뿌리가 시들면 나무 전체가 쓰러지듯 콩팥이 무너지면 우리의 노후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르신의 콩팥은 과연 괜찮은 걸까요? 어르신,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셨을 때 얼굴이 퉁퉁 부어 있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은 이제 소변을 보셨을 때 거품이 잔뜩 끼어서 물을 내려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증상을 잘 들어보십시오. 해당되시는 것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하나씩 세워보십시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부어서 평소에 입던 온목 부분이 꽉 끼는 느낌이 드십니까? 둘째, 소변을 보면은 거품이 생겨서 물을 2번 내려야 할 정도입니까? 셋째,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2번에서 3번씩 깨어나십니까? 넷째, 저녁이 되면 발이 부어서 평소에 신던 신발이 갑자기 작아진 느낌이 드십니까? 다섯째, 특별히 무리하지 않았는데도 경로당에 앉아 계시는 것조차 힘들 만큼 이유 없이 피곤하십니까? 어르신, 이것들이 그냥 나이 탓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콩파티 어르신께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국립보건원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58%가 이미 만성 콩팥병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10명 중 거의 6명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60년, 70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피를 걸러내온 그 필터가 지금 찌꺼기로 가득 차서 막히기 직전인 것입니다. 지금 해당되시는 증상이 몇 가지나 되십니까? 댓글에 숫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십니다.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 60이 넘으면 콩팥이 이렇게 급격히 나빠지는 것인지 그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겪은 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 사시는 김 여사님, 올해 68살이십니다. 매일 아침 동네 재래시장에 직접 장을 보러 다니실 만큼 정정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이 부어오르고 숨이 차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만성 콩팥병 3기였습니다. 김 여사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술도 담배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도 그 말씀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르신, 사실 콩팥은 나이가 들면서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빠르게 나빠집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작은 역과 장치가 양쪽 합쳐서 약 200만 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사구체가 하루에 무려 200리터의 피를 걸러냅니다. 그런데 40살이 넘으면 10년마다 사구체 역과 기능이 평균 8ml씩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0이 되면 이미 30대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우리 한국 어르신들만의 특별한 위험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평생 김치와 된장찌개, 젓갈처럼 짠 음식을 드셔온 것입니다. 나트륨이 몸에 들어오면 이 콩팥은 이 나트륨을 걸러내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해야 합니다. 평생 짠 음식을 드셔온 어르신들의 콩팥은 남들보다 몇 배나 더 혹독하게 일해온 셈입니다. 한의학에서도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양허, 즉의 콩팥의 양기가 부족해지면 몸 안의 기혈 순환이 느려지고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르신들의 발이 저녁마다 부어오르고 아침마다 얼굴이 푸석해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어르신, 하루에 물을 몇 잔이나 드시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미 지쳐버린 우리 콩팥,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바로 주방에 답이 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장이 안 좋으면 단 것을 피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 생각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설탕이지 천연 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흰 설탕은 사탕수수에서 오직 단맛만을 화학적으로 뽑아낸 죽은 결정체입니다. 이 설탕이 몸에 들어오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콩팥의 가느다란 혈관벽에 상처를 내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성 신장 질환의 시작입니다. 마치 공장 폐수를 정수기 필터에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천연꿀은 전혀 다릅니다. 꿀은 꽃과 벌이 함께 만들어낸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여기에는 설탕에는 절대 없는 180여 가지의 살아있는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콩팥에 들어가면 세 가지 놀라운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염증을 없애는 것입니다. 꿀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와 프로폴리스 성분은 굳어가는 사구체 혈관벽 염증을 줄여주고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것을 막아줍니다. 2021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꿀의 항산화 효소가 신장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현저히 줄여준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콩팥 안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꿀 속의 글루코스, 산화 효소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천연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요로와 방광에 있는 나쁜 세균들을 억제하고 염증을 씻어내는 천연 세정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상처를 소독할 때 쓰는 원리와 비슷하지만 훨씬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콩팥에게 휴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이나 고기를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암모니아나 요산 같은 독소가 많이 발생합니다. 콩팥은 이 독소를 처리하느라 밤낮으로 중노동을 합니다. 하지만 꿀은 이미 벌들이 한번 소화해 놓은 단당류 형태라서 위장과 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에너지로 쓰입니다. 찌꺼기를 거의 남기지 않으니 지친 콩팥에게 오늘은 좀 쉬어라 하고 휴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한의학에서도 꿀, 즉 복밀은 조선시대부터 신장의 양기를 보충하고 기혈 순환을 돕는 귀한 보약으로 써왔습니다. 현대의학과 전통 한의학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어르신, 지금 댁에 꿀이 있으십니까? 어떤 꿀을 드시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좋은 꿀 고르는 법도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꿀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온도입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어르신, 잠깐 눈을 감고 오늘 아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새벽 찬 공기 속에 일어나셔서 전기포트 버튼을 누르셨죠.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나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면 그 뜨거운 물을 컵에 따르고 꿀을 한 스푼 넣으셨습니다. 속이 따뜻해지라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라고 정성껏 저어서 드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수십 년째 해오신 아침 습관입니다. 그런데 어르신,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은 꿀물을 드신 것이 아닙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사신 천연 꿀을 그냥 설탕물로 만들어서 드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예, 꿀 속에 들어있는 그 소중한 효소와 항산화 성분들은 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꿀 속의 효소는 온도가 60도만 넘어가도 구조가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팔팔 끓는 물인 100도에 닿는 순간 거의 전부 파괴되어 버립니다. 살아있는 벌들이 수천 번 날갯짓을 하며 모아온 그 귀한 생명력이 뜨거운 물 한 잔에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최상품 인삼을 사다가 너무 센 불에 오래 끓여서 영양소를 다 날려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돈만 쓰고 몸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영양소가 다 파괴된 꿀물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단순한 당분 덩어리로 인식됩니다. 우리 몸은 이것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콩팥은 쉴 틈도 없이 이 넘쳐나는 당분을 걸러내느라 또다시 중노동을 해야 합니다. 콩팥을 쉬게 해주려고 마신 꿀물이 오히려 콩팥을 더 혹사시키는 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불이 난 집에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몇 도의 물에 타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40도입니다. 여름철 목욕탕 탕 안에 들어갔을 때 뜨겁지 않고 포근하다고 느껴지는 그 온도입니다. 손가락을 담갔을 때 따뜻하고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딱 맞습니다. 이 온도에서 꿀은 가장 잘 녹으면서도 그 안에 있는 수백 가지 효소가 온전히 살아 숨쉽니다. 어르신, 오늘 아침에도 뜨거운 물에 꿀을 타셨습니까? 솔직하게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부끄러우실 것 없습니다. 오늘 이후로 바꾸시면 됩니다. 온도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꿀의 효과를 10배로 높여주는 단 하나의 재료가 있습니다. 단돈 1,000원이면은 구할 수 있는 이 재료가 무엇인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콩팥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그 효과를 천지 차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꿀과 가장 완벽한 짝꿍이 되는 재료를 20년 임상 경험 끝에 찾았습니다. 바로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지금 식초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선생님, 식초는 신맛이 나고 자극적인데 약해진 콩팥에 괜찮겠습니까? 하고 걱정부터 되실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상식의 반전입니다. 식초는 몸 밖에서는 산성이지만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분해되면 놀랍게도 알칼리성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고기를 먹고 흰쌀밥을 먹으면 몸속에 요산이라는 산성 독소가 쌓입니다. 이 독소들이 콩팥의 배출구를 막고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통풍이 있으신 분들이 관절이 아픈 것도 바로 이 요산 때문입니다. 이때 꿀과 식초가 만난 물을 마시면 몸이 알칼리화되면서 이 지독한 산성 노폐물들을 중화시켜 물처럼 흘려보냅니다. 특히 식초에 들어있는 구연산 성분은 콩팥에 생기는 작은 결석의 씨앗들을 녹여버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방 싱크대에 낀 물때를 식초로 닦아내면 말끔해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우리 한국 어르신들은 김치와 된장찌개 없이는 밥을 못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늘 나트륨 과다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때 식초의 유기산과 꿀의 칼륨이 만나면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고 부종을 빼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 붓거나 저녁에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한의학에서도 꿀과 식초를 섞은 것을 예로부터 선약, 즉 신선의 음료라고 부르며 장수 비결로 꼽아왔습니다. 현대의학과 전통 지혜가 똑같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자, 이제 정확한 황금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기와 펜을 준비해 주십시오. 먼저 물은 200ml,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를 준비하십시오. 온도는 반드시 40도, 손가락을 뉘었을 때 따뜻하고 편안한 그 온도입니다. 여기에 천연꿀을 밥숟가락으로 딱 한 스푼 넣으십시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반 스푼으로 줄이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천연 발효 식초를 티스푼으로 하나만 넣으십시오. 쌀 식초나 사과 식초 모두 좋습니다. 만약
식초에 톡 쏘는 냄새가 불편하신 분들은 신선한 레몬즙을 5방울에서 6방울 떨어뜨리셔도 똑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재료를 섞을 때는 반드시 나무 숟가락이나 플라스틱 스푼을 사용하십시오. 꿀 속의 귀한 항산화 성분들은 금속에 닿으면 산화 반응을 일으켜 효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신장 해독수를 아침 공복에 천천히 씹듯이 드십시오. 꿀꺽꿀꺽 마시지 마시고 입안에서 침과 섞어가며 천천히 넘기십시오. 새콤달콤한 맛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면서 밤새 독소로 가득 찼던 콩팥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 황금 비율 오늘부터 따라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시작하실 분들은 댓글에 시작이라고 써주십시오. 함께 시작하면 더 힘이 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약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천지 차이입니다. 세 번째 이유를 들어보십시오. 자, 세 번째 이유입니다. 어르신은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믹스커피 한 잔을 타실 겁니다. 그 달콤한 커피 한 잔이 하루를 여는 낙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바로 그 믹스커피가 콩팥을 하루 종일 혹사시키는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자리를 신장 해독수가 대신하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골든타임은 아침 기상 직후 공복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장기를 청소하느라 수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때 콩팥은 바짝 마른 논바닥처럼 수분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40도 꿀 식초 물 한 잔은 메마른 논에 내리는 단비와 같습니다. 밤새 사구체에 끼어 있던 끈적한 노폐물들이 씻겨 내려가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골든타임은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점심을 드시고 나면 졸음이 몰려오고 입이 심심해지는 시간입니다. 경로당에서 친구분들과 담소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믹스커피나 과제 손이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콩팥에게는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대신 따뜻한 물에 꿀 반 스푼과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서 드십시오. 한의학에서 계피는 콩팥의 양기를 북돋아주는 최고의 약재입니다. 꿀과 계피가 만나면은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고 오후의 피로가 말끔히 사라집니다. 세 번째 골든타임은 잠들기 1시간 전입니다. 콩팥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비로소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재생합니다. 잠을 설치면 콩팥은 단 1분도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꿀을 티스푼으로 딱 한 숟가락만 드십시오. 꿀은 뇌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되도록 도와주는 천연 수면제 역할을 합니다. 단, 물은 아주 소량만 드십시오. 야간요로 잠을 깨시면 오히려 콩팥 회복에 방해가 됩니다. 세 가지 골든타임 중에서 어르신이 가장 실천하기 쉬운 시간은 언제이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자세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골든타임을 지키셨다면 이제 네 번째입니다. 아무리 잘 드셔도 이것을 모르면은 절반의 효과 밖에 못 봅니다. 자, 네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 사시는 박 여사님, 올해 72살이십니다. 매일 아침 재래시장에 직접 장을 보러 다니시고 경로당에서 친구분들과 윷놀이를 즐기시던 활기찬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녁마다 발이 부어서 신발이 들어가지 않고 소변에 거품이 가득 찼습니다. 병원에서는 만성 콩팥병 3기, 크레아티닌 수치 2.1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투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박 여사님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본인의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병원에 누워 있으면 손주들은 누가 돌보고 장손 결혼식에는 어떻게 가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이 투석보다 더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저와 상담하면서 결정적인 문제 2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끓는 물에 꿀을 타서 드셨고 오후마다 경로당에서 믹스커피를 2잔씩 드셨습니다. 저는 그 2가지를 즉시 멈추게 하고 40도 꿀 식초 물로 바꿔드렸습니다. 사흘 만에 소변이 수월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발부기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2달 뒤
정기검진에서 담당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크레아티닌이 2.1에서 1.6으로 떨어졌습니다. 염증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여사님은 진료실에서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지금 방 여사님은 경로당 친구분들과 함께 매일 아침 꿀 식초 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어르신,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바로 어르신의 이야기가 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꿀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이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자, 5번째 이유입니다. 어르신, 저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앞서 제가 꿀이 콩팥을 살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꿀을 팔려는 것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환자분들 곁에서 지켜온 의사로서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만병통치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죽어가는 세포를 살리는 생명수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신 뒤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첫째, 만성 콩팥병 4기 이상이신 분들, 즉 현재 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투석 직전 단계에 계신 분들입니다. 꿀에는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에게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이로운 성분이지만 콩팥 기능이 15% 미만으로 떨어진 분들은 칼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 칼륨이 몸에 쌓여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드는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3.0 이상이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십시오. 둘째, 당뇨 조절이 전혀 안 되시는 분들입니다. 꿀이 설탕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꿀도 당분입니다. 식후 혈당이 200이 넘어가거나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은 분들이 꿀을 수시로 드시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먼저 식단으로 이 혈당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뒤 하루에 티스푼 하나 정도로 아주 소량만 드시되 반드시 채소나 현미밥 같은 식이섬유와 함께 드셔서 당 흡수 속도를 늦추십시오. 셋째, 돌전 어린 아기들입니다. 혹시 손주가 감기에 걸렸다고 꿀물을 타 먹이려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계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천연 꿀에는 보툴리누스균이라는 포자가 들어있을 수 있는데 어른들은 위산이 강해서 괜찮지만 장 기능이 미성숙한 아기들에게는 치명적인 식중독을 일으켜 호흡 곤란이나 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를 위하신다면 꿀은 반드시 돌이 지난 뒤에 주십시오. 넷째, 꽃가루나 벌침, 알레르기가 심한 분들입니다. 꿀을 드시고 나서 목이 간질간질하거나 입술이 부어오른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처음 드시는 분이라면 손등에 한 방울 발라보고 반응을 살핀 뒤에 드시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혹시 본인이 이 4가지 중에 해당되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개인 상황에 맞는 추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보너스 비법까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어르신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누구나 하루 1분이면 할 수 있는 콩팥 살리기 비법입니다. 어르신, 콩팥이 우리 몸 어디에 붙어 있는지 정확히 아십니까? 바로 등 뒤 허리춤 양쪽에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콩팥을 차가운 기운을 가장 싫어하는 장기라고 합니다. 콩팥이 차가워지면 기혈 순환이 멈추고 노폐물이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꿀물로 안에서 열을 내는 동시에 밖에서도 콩팥을 따뜻하게 데워줘야 합니다. 지금 당장 따라해 보십시오. 양 손바닥을 마주보게 펴신 뒤 불이 날 정도로 빠르게 비벼 보십시오. 하나, 둘, 셋 이렇게 30번 비비면 손바닥이 뜨끈뜨끈해질 것입니다. 그 뜨거운 열기가 식기 전에 바로 등 뒤 허리 양쪽 오목하게 들어간 곳에 갖다 대십시오. 그곳이 바로 콩팥이 위치한 자리이자 한의학에서 생명의 문이라 부르는 신수혈입니다. 따뜻한 손바닥으로 그곳을
위아래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십시오. 아침에 꿀 식초 물 한 잔 드신 직후에 이 마사지를 30번만 해보십시오. 뱃속에서는 따뜻한 꿀물이 콩팥을 씻어내고 등 뒤에서는 뜨거운 손바닥이 콩팥 혈관을 확장시켜 줍니다. 안팎으로 협공을 하면 밤새 굳어있던 콩팥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깨어납니다. 이 마사지를 꾸준히 하신 분들은 아침 허리 뻐근함이 사라지고 소변 줄기가 굵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콩팥을 더욱 강하게 지켜주는 세 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 껍질 속의 펙틴 성분이 콩팥에 쌓인 노폐물을 자석처럼 끌어당겨 배출해 줍니다. 매일 아침 껍질째 반 개만 드십시오. 두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하여 독소를 시원하게 씻어냅니다. 저녁에 따뜻한 배숙 한 그릇은 콩팥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손상된 콩팥 혈관을 다시 튼튼하게 복구해 줍니다. 오후에 한 줌씩 드시면 됩니다. 단, 콩팥이 많이 약하신 분들은 드시기 전에 찬물에 30분 이상 담가서 칼륨을 충분히 빼신 뒤에 드십시오. 자, 이제 오늘 배운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끓는 물에 꿀을 타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둘, 40도 미지근한 물에 꿀 한 스푼과 천연 발효 식초 한 티스푼을 넣은 신장 해독수를 매일 아침 공복에 드십시오. 셋, 아침 공복 오후 3시에서 4시 잠들기 1시간 전 이 세 가지 골든타임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넷, 아침마다 손바닥을 비벼 신수혈을 30번 문질러 주십시오. 다섯, 사과와 배와 블루베리를 매일 챙겨 드십시오. 어르신,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정작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는 외면하고 사셨던 우리 시대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께 드리는 의사로서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콩팥은 우리 생명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 전체가 오래 삽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몸을 사랑하겠다는 작은 결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경로당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소중한 누군가의 콩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영상이 전달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는 귀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